본 방송은 엄혹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은 세상에서 독립운동 운운하는 중2병 말기 환자들이나 갖는 감수성은 절대 갖지 않고 방송에 임할 것입니다. 이 방송의 취지는 문파분들의 정신건강에 백신을 놓아드리기 위함이며 아직 탈출하지 못한 분들을 갱생시켜드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할 말이 많은 그런지 매님 2주를 너무 많이 까셔서 시간 다 잡아먹었네요. 낙지무시다. 아니, 다스베이다 29화에서 발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오늘 모셨냐? 사연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직접 당했고 그들과 처절히 싸우다가 소위 이제 바이럴 마케팅하는 업체들이죠. 그 업체들의 실체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막도 알게 되고 자료도 확보하게 되고 200기가요? 예. 200기가. 200기가에 이르는 자료도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재판에서 물어줘야 될 돈은 126억에 이자까지 해서 180억. 180억. 네. 180억 소송이 붙어 있고 이 댓글 알바 건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겪는 일. 저랑 주진우만 겪었던 일. 그때는 저희가 상대했던 건 국정원이었지만 선생님은 사기업의 기업형 댓글 알바들 여기를 아주 자세히 겪은 거예요. 자세히.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어준 총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머리 보니까 막 흔들리는 마치 숫사자 같아. 그냥 숫사자가 그냥 물소를 갖다 목담을 팍! 이렇게 일타강사가 되었다. 3년 동안 경찰서에는 한 14번, 법원에는 한 20번 제가 출두했습니다. 오늘 여기 출연하면 거의 또 한 2-3건 고소당할 거예요. 이렇게 조심조심 말해주세요. 아유, 그거 확실하게 해야지. 고소가 무서워가지고 실명 공개 안 하고 뭐 A군, B회사 이게 뭡니까? 깔끔하게 때려버려야지. 자세가 좀 제가 건방졌네요. 죄송합니다. 딱 먼저 두괄식으로 제가 요번에 소송에 걸려있던 그 회사 제가 이투스 교육이 진짜 진하게 불법 댓글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이 모든 내용을 보고받은 걸 20개의 이메일을 제가 확보하고 있어요. 제가요 법정에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고 법무대리인들이 대표이사는 모른다. 직원들의 일탈행위다. 업계의 관행이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 놔뒀어요. 제가 3주 전에 요거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제출했고 빼도 박도 못한다. 제가 1985년 3월 4일 저희 아버지 생신이신데 그날 군대 입대했어요. 1987년 9월 3일 제대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열기가 가장 뜨거웠을 때 저는 한 번도 대한민국의 민주화 열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군인이었거든. 이게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진 마음의 빚이었어요. 제가 누리는 자유와 제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제가 노력한 게 아니라 제 후배와 제 선배와 그리고 제 동료들이 이뤄낸 겁니다. 저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거예요. 깔끔하게 댓글들 뿌리 뽑겠다. 우리 고등학생 대상으로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이 불법 댓글하는 거 제가 깔끔하게 뿌리 뽑겠다. 박수 해주세요. 먼저 김어준을 까는 것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님을 먼저 명시하겠습니다. 저는 분명 전선을 넓히면 안 된다고 말했고 그 범위를 이재명, 이동영, 김용민 이렇게 셋으로 규정하려 했거든요. 근데 김어준이 굳이 끼워달라고 애걸복걸 하듯이 다스베이다를 만들기에 깍두기로 껴준 겁니다. 김어준이 삽자루를 데려온 이유는 뻔하죠. 댓글 공작에 대한 자신의 스토리텔링에 신뢰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나온 게 하필 삽자루네요. 이것은 제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댓글 공작 세력과 작전 세력을 지속적으로 말했던 것의 실체를 아직은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삽자루도 그 공작 세력을 잡는데 많은 돈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잡지 못해서
못 믿어하는 신도들아, 기다려라. 내가 곧 진리이니 나를 믿고 문파들을 작살내라. 라는 짓거리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삽자루는 깨끗하고 단정하고 뭐 정체성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 정의의 편에 선 것이에요. 이런 사람 아는 분 계세요? 예, 이재명이죠, 이재명. 지난 인생에 온갖 잘못과 실수와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의 모습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정의로우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자기 신도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제 트윗에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잘한 것만 가져와서 찬양한다. 그가 나라를 구했어도 안 되는 이유는 전부 가리고 찬양한다. 검사사칭, 음주운전, 각종 비하, 형수 쌍욕, 친형 협박, 철거미 폭행 등의 인성을 가진 자는 약자를 공감하지 못하기에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썼더니 그 댓글에 지금 잘못한 게 뭔가요? 라는 글을 또 쓰더라고요. 이런 인식을 하는 자들을 상성하기 위해서 김어준은 삽자루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김어준을 공격하는 게 이재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김어준을 공격하는 것이고 어거지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신이 믿는 사람은 삽자루를 데리고 와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안 보이죠? 그걸 바로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커가 믿을만해서 그의 이야기를 믿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데리고 나온 사람이 의심스러울 때는 스피커가 왜 들어왔지? 라고 비트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진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잘못을 했고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을 해줘야지 그 사람도 공신력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신빙성이 올라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따오고 싶은 것만 쏙 떼다가 쓰는 게 이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자신은 국정원을 상대했던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고 삽자루는 그와 유사하지만 돈 때문에 조작을 한 기업형 댓글 알바와 싸웠다는 것을 말하며 서로 뭐 물고 빨고 띄워주고 별짓 다 하죠. 뭐 숫사자 연병하는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뭐 직업이 뭐 아가리로 처먹고 사는 새끼들이라 그런다고 생각해 줘야죠. 뭐 어떡해요. 그리고 뒤이어 뭐 고소 고발도 두렵지 않다. 나온 김에 모든 것을 까발리고 나의 용감한 행동에 너희는 박수나 쳐라 라는 의도의 멘트를 장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가리로 먹고 사니까. 그런데 군대 광을 팔아요. 군대. 자신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군대에 입대를 해서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바가 없어 항상 빛을 진 마음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가리로 먹고 사는 새끼가 멘트 하나 만든 거라고 뻔히 드러나는 멘트예요. 이거는 미친 병신 같은 소리지. 이게 이 빠가사리 같은 새끼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박근혜 찍어주는 주제에 무슨 민주화운동이 빗을렸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 그 빛을 갚으려고 댓글 알바 공장을 뿌리 뽑는 것으로 뭐 대신한다는 말을 합니다. 말입니까? 발입니까?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형수에게 쌍욕하고 어머니 폭행을 가져다 붙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다 개 같은 소리예요. 계속 들어보시죠. 약장사 둘을 앉혀놓으니 가관도 아니네요. 여러분들 그 매크로라고 아시죠? 제가 봤을 때 드루킹 걔는 하수 최하수 개아마추어예요. 개아마추어. 어떻게 매크로를 돌렸는데 자기의 위치를 노출되게 시킵니까? 아주 하수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말이죠.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돈이에요. 제가 10억 걸었어요. 제보자 나오면 10억 주겠다 할 때 4명 뛰어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사실이고 요거 영상이 금요일날 송출되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고소 들어올 겁니다. 자,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 요약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의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기본적으로 일타 강사라는 것은 국내 최고 약장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쏙쏙 이해가 될 테니 본론은 선생님한테 들으시고 간단 요약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정도 그죠? 메가스터디라는 곳에 계셨죠. 그런 업체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댓글 공격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구글 검색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잡아서 그쪽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그런 다음에 이투스라는 업체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또 그 불법 댓글을 하는 그 대행사를 잡아냅니다. 예, 선생님이. 전문가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잡아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어느 순간 걸기 시작하죠. 그 제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제보자 중에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그 소위 댓글 작업을 하던 실무진 안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자료를 왕창 들고, 전후 사정은 복잡하나 왕창 들고. 200기가. 예, 200기가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아마도 그 자료 속에 일부, 계약서라든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 200기가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가?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가? 아니, 총수님 저도 좀 불렀으면 얘기할 잠깐만요.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약 좀 팔고. 그 본인이 소속돼 있던 이투스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작부터 약장사의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매크로 얘기로 운을 띄우며 드루킹은 하수 중에 하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저렇게 댓글 알바를 잡은 경력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뭐 10억을 걸어서 4명이 자수했고 그 중에 200기가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 제보자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일단 돈을 걸어서 제출된 자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예. 이유는 돈을 위해서 조작된 자료일 수도 있다는 게 이유죠. 예. 10억이라는 포상금을 걸고 불법 댓글 쓴 거 자료 가지고 와라 했을 때 진짜 불법 댓글이 싫어서 자기가 한 행동을 뉘우치고 가지고 나온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조작하고 꾸며서 완벽하게 보입금 해가지고 보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현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일 수도 있는 거죠.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최진기 선생님의 증언에서도 이 대목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랑 관계없는데 자꾸 그런 자료들을 보내주고 자기 혼자 묻고 자기 혼자 대답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삽자루의 이력을 이야기하며 그간 있었던 댓글 적발 사례를 말합니다. 이 중에는 상대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거나 고발을 당한 사례도 있어요. 예. 삽자루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들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들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원가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일단 사교육에서 움직이는 돈이 얼마나 많고 큰지는 뭐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움직이니까 이권도 생기고 기득권도 생기고 뭐 신생업체도 있고 후발주자도 있고 환불 꺾인 업체도 많겠죠. 예. 뭐 건설사나 유통업체 뭐 브랜드들 뭐 이런 종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 종류의 업체들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선생들이 질비합니다. 삽자루는 강의할 때 막 삽 들고 강의해요.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가. 예. 강의하는 모습은 다스바이다 29화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언행이나 행동에 상당히 연기가 많이 이게 묻어나는 그런 강의를 해요. 뭐 대부분 강사들이 재미를 위해서나 뭐 집중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얘는 좀 더 오버성이 좀 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진 거예요. 신생으로 떠오르는 선생들에게 밀려난 거죠. 아이돌 스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 태어난 신성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응? 그런 인식을 해야 되는데 64년생 그러니까 55살인가? 예. 삽자루 씨는 아직도 자신이 전성기라고 생각하고 이 바닥의 1인자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죠. 그러니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댓글 공작 때문이고 그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봤으니 나는 이런 세력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세상의 때가 조금 묻은 말을 한번 해볼게요. 비약하거나 댓글 공작이 타당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공정한 원칙을 박살내는 것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 차가 길게 늘어선 퇴근길 도로에 빠져나가는 길 있죠. 그런데 보면 항상 엄청난 길이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누군가 새치기를 합니다. 그걸 본 다른 누군가도 또 새치기를 해요. 그럼 또 새치기라고 많이 하죠. 하지만 묵묵히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 줄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스마트한 시대라서 뭐 바로 찍어서 신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끼어들기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아마 오늘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같은 반 친구 뭐 아무개가 어떤 속셈학원을 다녀서 성적이 올랐다는데 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안 보내고 싶겠어요? 또 옆집 애가 뭐 줄넘기를 잘 가르치는 태권도장에서 한 6개월 동안 다녔더니 키가 엄청 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안 보내고 싶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학원을 하나 둘 보내다가 보면 어느샌가 뭐 4-5개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돈이 없음에도 뒤처지기 싫어서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보여주고 입소문으로 크는 학원도 분명히 있어요. 댓글 몇 개 써주고 순위 올려주는 거 이런 거 조금이나마 더 이익을 보려는 학원도 있기는 마련인 거죠. 학원뿐이 아니죠. 음식점, 뭐 옷가게, PC방, 당구장, 뭐 헬스장 수많은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자신의 가게에 댓글 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누군가가 비열하게 업체의 광고를 보고 돈을 지불한 후 댓글을 달게 합니다. 한번 딱 그렇게 2번 그렇게 딱 하게 되면 어때요? 너무 편하죠. 누군가가 좋은 댓글을 써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부탁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쵸? 순위는 막 쭉쭉 올라가고 어떤 선생은 돈을 지불하니 자신의 강의에 좋은 거를 막 써줘서 수강생 늘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라이벌 선생의 강의를 네거티브에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짓이 올바르냐고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뿌리 뽑아야 되고 절대로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신생업체부터 기성업체까지 잘나가는 업체부터 한풀 꺾인 업체까지 너나 할 거 없이 암묵적으로 용인될 만큼 만연한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특정 업체 몇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업계 거의 전반적으로 전부 다가 이런 암묵적인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거대 학원기업 4곳이 한 개의 댓글 작업 업체를 이용했다. 뭐 그 중에 이투스가 있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중점으로 두는 것은 감정에 치우쳐서 정의롭네 정의롭지 않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님을 다시 밝히며 이미 만연해 있어서 다들 앓고 있는 것을 삽자루가 왜 전면에 나서서 싸움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왜 싸우는 거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정의로워서 한 짓이 아니기에 이것은 절대로 편들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